예, 확률과 통계, 개념 강의 1강 촬영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강이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사실 지금 이제 2025년 9월인데 4월에 촬영을 다 했고 업로드도 다 했는데, 지금 이제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고등학교 2, 3학년들은 구교과 과정,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인 분들은 새 교육과정,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뭐를 잘 몰라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1강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뭐 예전이랑 지금이랑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강 순열, 2강 조합이 되겠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인트로만 촬영을 해가지고 예, 싹 이제 좀 원래 강의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 붙일 생각입니다. 예, 그 뭐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여러분들 뭐 대수 배우셨지 않습니까? 대수는 원래는 수원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과목명은 대수로 바뀌는데 내용 변화는 1도 없습니다. 예, 근데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과목명은 변화가 없는데 내용이 살짝 빠진 게 있고요. 또 살짝 하나 들어간 게 있고, 그냥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확률과 통계가 이제는 거의 공통으로 해야 되는 수학, 뭐 대수나 미적분 1처럼 공통으로 해야 되는 수학이 되다 보니까 이 여러분들이 공통 수학에서 배우셨던 순열, 경우의 수에서 배우셨던 이 순열과 조합이 어디로 갈지를 잘 몰랐어요. 예, 그래서 원래 예전 강의에서는 이걸 영강이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왜 앞 1학년 때 배운 걸 갖다가 복습하는 시간이었었어 가지고, 예, 그랬는데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그냥 1강, 2강에 넣기는 했는데, 아무튼 이 순열, 퍼뮤테이션, 팩토리얼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순열 파트는 공통 수학에서 하셨던 그 복습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해요. 예, 그 확률과 통계에서 당연히 우리는 순열과 조합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쓰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확실하게 익히고 가자는 의미로 시작하는 1강 순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경우의 수라는 거에 대해서, 왜 중학교 때 거부터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경우의 수라는 것과 같이 이 순열을 갖다가 제대로 한번 이해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순열 확통에서 당연히 경우의 수 하에서 배웠던 순열은 나옵니다. permutation P, MPR이라는 게 나와요. 나옴에도 불구하고 확통에서는 그걸 따로 안 가르칩니다. 왜? 수하에서 배웠기 때문에, 공통수학 2에서 배웠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걸 갖다가 다시 복습해주는 그런 친절함은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즉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거부터 인지를 갖다가 좀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만약에 A, B, C, D 네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라는 과목에서는 본인은 본인은 문제 푸는 본인이 일종의 신이어야 합니다. 선생님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나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 D 네 사람이 있다라면 본인은 그 네 사람을 갖다가 뭐 내 학생이었다라면 선생님이 돼야 되는 거고, 그냥 네 사람이라면은 그냥 신이야. 뭔가 이 일을 할 두 사람을 갖다가 무작위로 뽑는 신이에요. 그냥 되셨어요. 일단은 그러면서 이 네 명 중에서 청소할 두 명을 뽑는다 치자. 선생님이야. 응. 뽑는다고 칩시다. 평소에 미웠던 새끼 청소시키면 안 돼요.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놈이니까 그냥 그런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 그냥 수학적으로, 즉 내가 아무 사심 없이 그냥 이 청소할 두 명을 갖다가 뽑았을 때 A, B를 청소를 시킬 수도 있어요. A, C를 청소를 시킬 수도 있고요. A, D를 청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B, C를 청소를 시킬 수도 있어요. B, D를 청소를 시킬 수도 있어요. C, D를 갖다가 청소를 시킬 수도 있는, 이렇게 총 몇 가지의 경우가 나오더라. 6가지의 경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물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냥 뭐 그 수학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면은 육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등신아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카운팅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 오브 기본이에요. 되셨어요. 이 카운팅, 이 카운팅 일일이 내가 다 카운팅을 갖다가 하려니까 이제 어떤 이 풀이법에 대해서는 이런 공식 쓰고 이런 공식 쓰고 공식을 갖다가 쓸 수는 있지만은 공식으로만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또 이걸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형 중심,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재를 갖다가 유형 중심으로 보통 가잖아요. 유형 중심, 아유 뿐만이 아니에요. 뭐 그 센을 갖다가 하셔도,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배우고 저는 기본적으로 쓰는 문제집들인데, 여기에 나오는 문제집들은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문제를 한 번 꼬았어요. 한 번 꼬은 문제들 대부분이 이거예요. 되셨어요. 한 번 꼬은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95% 정도가 한 번 꼬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꼬았다라고 하는 거는 한 번만 뭔가를 적용을 시켜주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공식 한 번만 쓰면 돼. 되셨나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뭐 물론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수능에서도 2점짜리, 3점짜리 문제에 나오겠죠. 나오겠지만은 4점짜리 문제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번 꼬은 문제를 그런 4점짜리 문제가 어디 있어? 수능에서는 수능 킬러 문제 4점짜리라든가 아니면 학교 내신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은 두 번, 세 번 꼬여 있단 말이죠. 두세 번 꼬여 있어요. 두세 번이 꼬여 있다라는 말은 공식과 함께 카운팅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이제 2025학년도 기준 2, 3학년들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미적분 하시는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을 일이 없으니까요. 아니, 학교에서 수업은 듣더라도 최종적으로 수능에서는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후 학생들은, 이것도 하시고 미적분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미적분을 하시다 보면은, 나타나는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특히나 수원, 수투도 동일하지만은, 폐해가 뭐냐면은, 식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식적으로 뭔가 풀어야지. 식을 세우고 풀어야지 뭔가 수학인 거라고 착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은 식을 못 세우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나와요. 미적분에서도 나와요.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나는 어떻게 해서든 식을 세워서 풀래라고 하면은 혼자 힘들어지는 거예요. 확통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특히나 확률 이 경우의 수에 있어서는 이 나열을 갖다가 하면 되게 막 부끄러워해. 그래, 알겠어.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내가 딱 봤을 때 나열 플러스 공식을 갖다가 쓰면은 지금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가능한 거야. 근데 내가 이 나열이 아니 본인들이 무슨 답지 만드는 사람들이세요? 본인들이 아니 뭐 그 선생님이라 손 치더라도 왜 나열하면 왜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 풀 때 대강 나열하잖아요. 애들이 에이 쌤 나열 말고 뭐 공식적으로 아니 왜 그 고민할 시간에 나열하면 되는데 왜 그러지? 진짜로 이 나열은 우리가 터부시해야 되는, 그러니까 배제해야 되는 방식이 아니고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공식을 다 배우는데 수화 때 가지치기 배우죠. 이게 뭐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뭐 여기에서 이웃할 수 있는 거 이웃할 수 있는 거 막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 뽑잖아요. 어이구 이거 써야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식을 배웠다라고 해서 이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안 쓰고 수열 이걸 수형도라고 하나? 아무튼 이런 걸 갖다가 안 그리고 풀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수학 아닌가? 아니에요. 그거 절대 배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자고요. 뭐 만약에 수능 뭐 지금으로서 킬러 문제의 경우의 수가 해봤는데 답이 836개야. 만약에 경우의 수, 총 경우의 수는 물어봤는데 이걸 다 나열하라는 말이 당연히 아니죠. 적절하게 나열을 갖다가 공식이랑 섞어가면서 적절한 나열을 갖다가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나열하는 사람들 가끔씩 있어요. 아니 가끔씩이 아니라 자주 있어요. 누구냐면은 저 전교에서 보통 꼴등하는 전교에서 끝에서 1, 2등 하는 애들. 이거 왜 그 모의고사 시간에 수학 시간은 100분이고 앞에 수학 1, 2 뭐 이런 거는 도저히 못 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열하는 거 경우의 수는 나열을 갖다가 왜 그거는 어차피 나열하고 있으면 되거든. 100분 동안 이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꽉꽉 채워가지고 나열 다 해가지고 838 적어서 틀리고 막씨 두 개 오바되고 왜 그다음에 아니면은 중간에 뭐 몇 개 빼먹어가지고 832 적어서 틀리고 아씨 뭐 두 개 빠져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나열이 그런 나열을 하라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적정한 나열과 나열은 꼭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적절한 나열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하실 때 특히나 조합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아셔야 된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단은 시작을 했거든요. 말 진짜 많다. 예,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그래서 좀 깁니다. 이번에 좀 길기는 한데 그래도 최대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학교 때부터로 들어가 볼게요.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는 이 설명을 갖다가 확실하게는 잘 못 드려요. 플러스 수상, 수하죠. 그러니까 공통수학이 이겠다, 그죠? 이겠다. 요걸 갖다가 접목을 좀 시키겠습니다. 자, 우리는 수상하에서 그걸 배우죠. 저 교집합 합집합이라는 걸 갖다가 배우죠. 자, 교집합 합집합을 갖다가 일단은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는 요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교집합은 사실은 인터섹션이에요. 그래서 A 인터섹션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거는 A 인터섹션 B 라고 intersect B라고 이렇게 그래서 교차하는 부분, 공통인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얘를 갖다가 A and B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또는 A cap B, 우리는 이제 요게 모자 모양, 요렇게 하면 모자 모양, 얘는 컵 모양 닮았다라고 해서 A cap B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모자 모양이고 얘는 컵 모양 닮았다라고 해서 요렇게 가기도 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 같은 경우는 그 A 유니온 B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A or B라고도 하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A 컵 B라고도 합니다. 컵캡 이거는 얘기 안 할게요. and or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수학에서 이 교집합이라는 기호와 and 그리고라는 말과 or 그 다음에 이 교집합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걸로 그러니까 imagination 그러니까 이미지네이션으로 그냥 접목을 시키세요. 이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두 집합의 공통인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nd 여기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있는 원소들의 그래서 and예요. 보통은 그러면서 여기는 우리가 교차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크로스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make sense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and와 곱하기라는 개념. 그 다음에 합집합은 너무나도 뻔해. 왜 합 말 그대로 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앞으로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좀 헷갈리실 때는요. 교집합이라는 말과 and라는 말과 곱하기는 거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수학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쉽죠. 합이랑 합집합이니까 그죠. 그리고 플러스라는 것과 or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외우세요. 그래서 얘들도 거의 하나로 봐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일단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중학교 때는 왜냐하면은 중학생들을 제가 가르친 적이 딱 중3, 중2, 중3 잘 모르겠다. 가르친 적이 딱 한 3번밖에 없어요. 3번인데 그것도 꽉 채워서 가르친 것도 아니고 저는 중학생 오면 바로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 부탁합니다. 부탁해서 보내기는 하는데 이 경우의 수를 갖다가 할 때 중학교 때 그 경우의 수를 갖다가 가르칠 때 제가 이 집합 이걸 갖다가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요. 걔네들한테 이걸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 주사위 한번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6가지예요. 그죠? 근데 주사위 하나 그러면 6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동전 하나를 갖다가 동시에 던져. 그럼 2가지겠죠. 동전은 앞뒤 나오니까. 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왔을 때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헷갈렸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문제 푸시다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때 알려드리는 해법입니다. 나왔을 때 이 경우의 수를 갖다가 어떨 때는 더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곱하기도 하더라는 거지. 도대체 언제 곱하느냐를 갖다가 물어보면은 저는 중학생들 대상, 물론 고등학생 대상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수하에서 할 때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해요. 엄마한테 지금 당장 전화해. 를 갖다가 항상 얘기합니다. 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문제에서 주사위 하나 동전 하나를 갖다가 던졌다라고 합시다.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엄마한테 전화해서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주사위가 3이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동전이 헤드가 나왔어. 동전 앞면을 갖다가 헤드, 프론트 백이라고 안 하고 앞면을 헤드, 뒷면을 테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 꼴이에요. 어. 이것도 나중에 우리 동전 문제 나오면 항상 쓸 겁니다. 그래서 헤드, 테일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 가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갖다가 하나만 아무거나 만들어내라고 해요. 그러면 주사위 3, 동전은 헤드가 앞면이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황을 엄마는 몰라. 엄마는 모르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알려줘 봐봐. 엄마, 내가 지금 주사위랑 동전을 던졌는데 그 다음에 말을 이어봐봐. 그러면 애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게 주사위는 3 나왔고 동전은 앞면이야. 동전 앞면. 그죠? 방금 뭐 썼어요? 내가 그리고 and 썼습니다. and 나오면은 어떻게 해라? 곱해라. 이겁니다. 되셨나요? 언제든지 어떤 경우의 수가 나왔는데 내가 만약에 이 경우의 수를 갖다가 뭐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가면은 그런 거 절대 안 헷갈립니다. 안 헷갈리는데 중학교 때 안 하셨던 분들, 저는 중학교 때 공부 안 하신 분들 참 환영합니다. 그 대신 고등학교 미친 듯이 하세요. 그냥 환영. 그냥 너는 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미친 듯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논 이상으로 공부를 하세요. 어찌됐든. 근데 여기에서 항상 엄마한테 전화. 엄마 주사위는 3 나왔고 엄마 주사위는 3 또는 동전은 앞면.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왔고 라고 하는 순간 곱하기구나. 그래서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12가지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는 조금 그래도 제가 조금 빠르게는 좀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제가 태블릿을 참 오래 많이 쓰긴 썼나봐요. 번인 현상이라고 하죠. 이게 여기도 지금 이런 현상이 좀 있는데 이게 화면 녹화에도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다. 예, 아무튼 바꿔야 되겠다. 돈 없는데. 예. 자,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수하, 즉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에서 어떤 수의 계산법에 대해서 일단 새로운 기호 계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게 팩토리얼이에요. 일단 그것도 짚고 넘어갈게요. 저도 사실 뭐 이걸 갖다가 저는 왜냐면은 저는 수학과 전공이라 가지고 뭐 물론 그 혼자 나중에 좀 호기심에 제가 통계를 너무 못했었던 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석사 과정에 통계 수업을 갖다가 좀 듣기는 했지만은 어찌됐든 요게 F인 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F 발음처럼 잘 안 들리더라고. 참 게으르죠. 검색 좀 해보면 되는데 아무튼 저도 팩토리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팩토리얼이 어찌됐든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n 팩토리얼 우리가 이제 배웠죠. 느낌표 이 기호인데 이거는 이제 거의 만국 공통어입니다. 만국 공통어인데 이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연수 n에 대해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n, n-1 등등등등 3, 2, 1까지 다 곱하는 숫자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즉 자연수의 n에 대해서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n부터 시작해서 뭐 만약에 10 팩토리얼이라고 했으면은 10부터 시작해서 하나 작은 숫자 하나 작은 숫자 하나 작은 숫자 해서 어디까지 1이 나올 때까지 다 곱해주는 걸 갖다가 얘기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5부터 시작해서 하나 작은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작은 거 1이 나올 때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40이죠. 맞나? 5, 4, 20, 120이죠. 미친놈이네.
제가 문제 안 푼 지 좀 돼서 그래요. 그 또 이 확통 문제를 막 푸시다 보면 5팩토리얼 자주 나와가지고 얘네들 저희 120인 거 좀 잘 외우십니다. 아무튼 되셨나요? 자연수 얘네들. 근데 이제 이 팩토리얼을 팩토리얼 기호로만 따진다면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다른 건 아니고요. 자연수 얘네들. 그러면 1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1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작은 거 등등등등 어디가 나올 때까지 1이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거니까 그냥 1인 거 알겠어. 요거까지는 이해가 가시잖아요. 납득이. 그러면 0 팩토리얼은 자, 일단 팩토리얼로 가실 것 같으면은 0 팩토리얼, 0부터 시작해서 하나 작은 거, 마이너스 1 아닌가? 그런 식으로 가면은 1이 못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그냥 팩토리얼로 따지자면은 약속입니다. 그냥 0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1로 두기로 했습니다. 0부터 시작해서가 아니라, 예, 쌤, 그러면은 네 말대로라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하고, 정수 중에서도 0인 정수는 그냥 1로 계산한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프로미스. 약속. 아, 노래 부르면 안 되죠. 예. 프로미스 한 거예요. 되셨어요. 예, 그렇게 되고 그 대신 이제 이게 우리가 경우의 수로 얘기를 갖다가 조금 바꿔버리면은 이 0 팩토리얼이 또 1이라는 게 좀 이해는 가실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팩토리얼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예, 없으니까 아 미적분에서는 또 한번 그거는 나중 얘기 나중 저 수학과 갔을 때 얘기긴 한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수와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요렇게. 팩토리얼 이렇게 일단은 계산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짜 여기에서 넘어가서 퍼뮤테이션이라는 걸 갖다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순열.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저희가 이 확통을 갖다가 할 때 중요한 스텝 바이 스텝들을 갖다가 다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재확통 수업에 대한 거는 대해서 조금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 강의 조합 설명할 때 왜냐면은 조합은 이제 앞에서 설명 다 드리고 조합을 갖다가 하면 되니까 시간이 또 조금 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설명을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열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 열이에요. 열을 세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수는 순서를 따져서 열을 세우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순서 따지는 열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우는 방법이라고 합시다. 그냥 일단. 되셨나요? 자, 순서를 따져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순열이 영어로 permutation입니다. 일단은. 펄뮤테이션 말 어렵죠. 이거는 고등학교 필수 용어도 아닙니다. 근데 펄뮤테이션을 갖다가 사전을 찾아보시면 순열이에요. 왜? 도움 안 되는데 순열을 갖다가 영어로 하면 펄뮤테이션이에요.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도움은 안 돼요. 안 되죠. 그 안 되는 것도 왜 적는데 아는 척 하려고 아니죠. 우리가 여기 앞에 펄뮤테이션 즉 순열을 가르치는 단어가 P이기 때문에 펄뮤테이션이기 때문에 이 P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우리가 기호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근데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야. 선생님인데 여러분 밑으로 1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10명의 학생이 있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3명을 뽑아서 3명을 청소를 시킬 거야. 를 경우와 이 중 3명을 갖다가 뽑아서 이 3명을 가지고 회장, 부회장, 뭐 10명 뭐 이렇게까지 필요하겠나만서도 어찌됐든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갖다가 시켜야 되는 즉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입장이에요. 자, 이 10명 중에서 그냥 3명. 또 미운 사람 3명 뽑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미운 놈 3놈이 있으면 경우의 수는 다 나같이 다 니네 3놈이 청소해. 이건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우리는 진짜 공정하게. 선생님이지만은 편파적이지 않은 되셨어요. 자, 이 중에서 청소할 3명만 그냥 골라내는 것과 3명을 골라서 누구를 갖다가 회장 주지 누구를 갖다가 부회장 주지 누구를 총무를 주지를 갖다가 고민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전혀 수학적 접근법을 못 가지고 이걸 갖다가 고민한다고 생각해봐요. 당연히 어른 게 쉽겠습니까? 그죠. 그냥 3명 뽑기만 하는 게 쉬워 보이죠. 되셨나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실제 경우의 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시 3이었던 거니까 3, 2, 19, 120까지. 요건 120까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720까지가 나온다는 거지.
되셨나요? 내가 막 누구를 회장 주고 누구를 갖다가 이걸 주고 누굴 부회장 주고 누굴 총무 주고 막 이런 걸 갖다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되셨나요? 즉 그랬을 때 이 10명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풀이 방법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다 문제 풀이에 필요한 방법들이고 그런 방법이에요. 10명 중에서 그러니까 A, B, C라는 학생을 갖다가 청소만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A, B, C 내가 그냥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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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그냥 내가 불러서 청소만 시키면 되는 거야. 아니 뭐 뒤에 불렸다고 청소 안 하나? 아니잖아. 세 번째에 불려도 청소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되셨어요. 근데 물론 내가 A, B, C를 불러놓고 니네 잠깐 기다려봐. 누구를 회장할지 누구를 부회장할지 누구를 총무할지 내가 고민할 동안 기다려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세 명의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을 때는 회장은 누구, 부회장은 누구, 총무는 누구 이렇게 내가 첫 번째 부르는 사람은 회장, 두 번째 부르는 사람은 부회장, 내가 세 번째 부르는 사람은 총무가 되는 즉 얘 같은 경우는 순서를 내가 부르는 순서에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얘는 순서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지. 되셨나요? 괜찮으세요? 예,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가 좀 전에 생각해 봤듯이 어느 게 쉬워 보인다? 순서 안 따지는 게 쉬워 보이잖아요. 예, 그냥 제가 만약에 나열을 했다라면은 얘 120까지밖에 안 나오고 얘는 720까지가 나오게 될 거니까 당연히 120까지 나열하는 게 쉬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학적 접근으로는 여기에서 이게 쉽더라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수학적 접근법으로는 이게 쉽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순서 안 따지는 거는 순서 따지는 거에서 뭔가 여기서부터 뭔가를 갖다가 해줘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 한계입니다. 수학의 한계예요. 수학의 한계. 지롱. 되셨나요? 일단 이거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열과 조합에서 왜? 막상 따져보면은 조합 10명 중에서 3명 뽑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그게 더 쉬울 것 같지만은 수학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10명 중에서 3명 뽑는 것부터 먼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서 3명의 순서를 갖다가 따지는 즉 순열을 먼저 배우고 조합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열에서 조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즉 우리는 보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게 순서 안 따지는 거에서 순서 안 따지는 거에서 순서 따지는 걸 갖다가 가게 될 것 같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이게 아니라 순서를 따지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서 안 따지는 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요 녹여내는 나중에 조합에 들어가시면은 요걸 녹여내는 그 과정에서의 그런 단어 말들 자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실제 문제 풀이 방법에서 적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되셨나요? 일단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는 일단은 기호를 갖다가 수하가 됐든 아니면 공통수학 2가 됐든 이걸 갖다가 배우게 되죠. 즉 순열이라는 걸 갖다가 배우면서 서로 다른 N개 중 즉 서로 다른 10명의 학생 중 순서 따져서 알게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되셨나요? 서로 다른 N개 중 순서 따져서 서로 다른 10명 중 순서 따져서 회장, 부회장, 총무 순서 따져서 3명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제가 뭐 굳이 안 세워도 되지. 그렇지만 이미 내가 부르는 이 순서가 일렬로 세운 거와 동일한 거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N개 중 순서 따져서 R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순서 따진다. 즉 순서를 따져서 열을 세운다. 퍼뮤테이션을 갖다가 가지고 간다 라고 해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퍼뮤테이션 R이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얘기를 갖다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도 한국에서 다녔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는 이제 새롭게 다시 공부를 했었어요. 예, 수학을 갖다가 했었고 아무튼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수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통계학과의 수업을 다 들은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통계학과와 수학과는 완전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학과의 기본이 되는 즉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과목을 갖다가 들어야 되고요. 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수학에서도 좀 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거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순열, 그러니까 미리 이거는 안 배우셨던 분들도 좀 가볼게요. 순열, 그래서 퍼뮤테이션, NPR이라고 배우게 되고요. NCR, 조합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배우게 되죠. 컴비네이션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복순열이라고 해서 N파이R을 갖다가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중복조합이라고 해서 호모지니어스 NHR을 갖다가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갖다가 배워요. 배우고 난 다음에 뭐 실제 문제로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면 문제 들어가면은 문제에 따라서 NPR, 그럼 뭐 이 문제에 따라서 뭐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문제를 내볼게요. 10명의 학생 중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갖다가 세우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은 CP3이었던 거니까 CP3, CP3이었던 거니까 했어. 그 다음에 뭐 여기 계산법대로 계산을 해. 그렇게 해서 답을 낸단 말이죠. 자, 이제 얘기를 갖다가 드려볼게요. 물론 이거는 이제 뭐 나라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다른 그게 있지만요. 자, 미국에 통계학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미국의 경우의 수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당연히 배웁니다. 미국에서는 경우의 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카지노라는 그 산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찌되어 확률을 가지고 하는 그 산업이 성행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확률이라는 그 자체가. 그거 확률은 경우의 수에서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쌤 NPR을 안 배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일단 이겁니다. NPR 안 배워요. 이 기호 자체를 안 배웁니다. NCR 안 배워요. 물론 NCR은 다르게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C에 NR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NR이라고 이렇게 세로로 갈로 세워가지고 쓰기는 해요.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안 써요. 되셨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유럽권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써요. 그 아시아권도 쓰고요. NPR, NCR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 교육 과정에서 쓰지는 않지만은 교수님들이 대부분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는데 NPR, NHR 유럽권에서도 거의 안 씁니다. 안 써서 교수님들이 이거 쓰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NPR 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워요. NCR 해서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배운단 말이지. NPR 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NHR 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갖다가 배운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 확통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즉 일단 어떤 문제를 봤을 때 NP, NC, NPI, NH 이거부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얘네들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운다고요. 안 배워요. 물론 C는 배우기는 합니다. 다른 형태로. 안 배워. 그러면 안 배우면은 얘네들, 그러면은 우리는 NPR을 세팅하고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안 배우는데 어떻게 푸냐는 거야. 그거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괜찮으세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일단은 기호적인 부분부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저는 다시 촬영하기는 싫습니다. 이게 이제 제 마지막 개념 강의 촬영이 되고 싶어요. 자, 2025학년도 기준 2학년, 3학년 분들. 이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얘의 식적인 계산법, 정확한 표현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세요. 이거 문제로 나올 확률은 굉장히 수능 문제에서 나올 확률, 물론 내신 문제에는 나올 확률이 큽니다. 내신 지나고 나면은 안 나올 확률이 커요. 에이 쌤, 수하는 제가 그것 때 배웠는 건데 그 고등학교 아니 고1 때 배웠던 건데 지금 우리 확통 내신에 나와요. 당연히 P, C 얘기를 갖다가 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노트에 적어두시고 내신이라면은 꼭 좀 근데 내신 아니더라도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어떤 단원들의 증명 과정이라든가 거기에서 다 이런 식을 갖다가 쓰게 될 겁니다. 쓰게 될 거라서 많이 안 어려우니까 연습을 갖다가 좀 해봐 주세요. 즉 NPR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쓰고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원래 계산법은 이래요. 정확한. 아니야. 그러니까 팩토리얼적인 계산법.
왜 NPR이라고 썼으면은 뭔가 내가 공식적인 걸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되셨나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n부터 시작해서, 왜냐면은 요걸 갖다가 써보시면은 n-1 충분히 n이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 다른 n개 중 r개 뽑는 거니까 일단은 n이 r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겠죠. 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n-1, n-2 등등등등 하나씩 작아지다가 n-r이라는 숫자도 나올 거라는 거죠. 되셨나요? n-r, 그 다음에 n- 요 바로 앞에 숫자도 있을 거야. 그거 아니야. 하면은 n-r이라는 요런 숫자도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러면 요 앞에 숫자는 n-r보다 1 더 큰 숫자가 되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등등등등 계속 작아져서 3, 2, 1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이게 n 팩토리얼이잖아요. 근데 n-r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도 n-r부터 시작해서, 물론 여기에서 n-r-1 등등등등 하나씩 작아져서 3, 2, 1이 이렇게 나오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다 약분 돼가지고 요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얘를 갖다가 계산적으로는 n, 어, 죄송해요. n-1 등등등등 가서 n-r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봐봐요. 여기에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식은 그닥 필요 없어요. 외우시려면은 외우세요. 나쁘지 않아요. 이 공식은 식적인 표현을 갖다가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왜 이런 식이 필요한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근데 그래서 만약에 10P3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혹시라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공부 안 하셨던 분 있으시면은 요 기회에 갑시다. 즉 10P3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 말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은 10팩토리얼 나누기 7팩토리얼인 거예요. 그래서 19, 87.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계산해 주시면은 19 등등등등 8 7 등등등등 해서 얼마 3, 2, 1까지 나오는 걸 갖다가 7, 6, 5 해서 3, 2, 1까지를 갖다가 다 하는 거니까 요거 다 약분해 주시고 722 요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 오른쪽 식을 갖다가 가주실 것 같으면은 10에서부터 시작해서 9 등등등 해서 어디까지 10 빼기 7, 즉 3이잖아요. 그죠? 잠시만요. 4. 잠깐만. 잠깐만요. 이게 제가 잘못, n-1, n-r 플러스 1. 아니, 그거 미친놈이네. 10p3이잖아.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이 짓을 했네. 그래서 10 빼기 3. 그죠? 7에다가 더하기 1까지. 그래서 8까지예요. 그래서 720이 계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되잖아요. 근데 미쳤어요.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계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법은 실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진짜요. 그냥 믿어주세요. 즉, 얘 같은 경우는 10p3이라고 그냥 읽고 우리가 할 거는 10에서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한다. 요렇게 계산 들어가시면 됩니다. 실제 계산법은 n에서부터 시작해서 r개 곱한다. 근데 이거는 기호적으로 보시면 이게 r개인지 안 보이거든?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냥 믿으세요. 저 믿고 그냥 r개 곱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NPR은 요거다까지는 외워두세요. 이거는 도움 되세요. 예, 그래서 좀 헷갈리지만은, 그리고 C를 계산할 때도 C는 P를 외워주시면 C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나중에 숫자 계산할 때는, 즉 10p3을 갖다가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계산 방식은 절 갖다가 따라와 주세요. P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3개, 즉 10 곱하기인 겁니다. 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01 P2를 해볼까요? 그러면 101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 2개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101, 100. 미친놈. 이거, 저거는 제가 뭐 잘못 건드려서 뜨는 게 아닙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5, P, 5라고 하는 거는요, 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죠. 5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 5개. 그래서 5, 4, 3, 2, 1, 즉 5 팩토리얼이 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물론 뭐 120이라고 이렇게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되셨어요? 이게 이 식이 어떨 때 필요하냐면은,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문제를 풀다가 미지수, 우리가 이제 미지수 찾아내는 걸 갖다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NP3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난 다음에 뭐 나중에 문제 막 푼다. 그러면 우리가 MP3을 갖다가, 물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쓰셔도 돼요. n 팩토리얼 나누기 n-3 팩토리얼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괜히 팩토리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약분하시는 거, 이거는 계산법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안 되는데, MP3이니까 n부터 시작해서 몇 개? 3개였던 거잖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n, n-1, n-2 로 이렇게 써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 n에 대한 어떤 3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10pn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얘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식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계산은 우리가, 얘는 그냥 계산적으로 n에서부터 시작해서 3개였던 거니까 n, n-1, n-2, 물론 n은 3보다는 같거나 큰 숫자여야 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0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10에서부터 n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0-1 n개, 도대체 n개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지. 얘는 3개니까 요게 표현이 돼. 즉 얘는 이렇게 가로로 표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식으로 돌아가서 10 팩토리얼 나누기 10-n 팩토리얼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문제 잘은 안 나와요. 잘은 안 나오지만은 나왔는데 망칠 수가 있다는 거, 못 풀 수가 있다는 거지. 되셨나요? 요렇게 좀. 자, 그러면은 이 NPR, 우리가 이 서로 다른 n개 중 순서 따져서 r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NPR이라고 하고, NPR이라고 하는 거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즉 이 기호의 약속, 풀이적 약속. 그 다음에 NPR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n에서부터 시작해서 숫자 r개를 곱하는 거다.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건 알겠어. 이거는 그러면은 한국적인 경우의 수 문제풀이일 거 아니에요. 되셨어요? 자, 이제는 그러면 미국 애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NPR 안 배운다니까요. 물론 C는 갑자기 P를 안 배우는데 C를 갖다가 배우기는 합니다. C를 갖다가 갑자기 배워서 조금 더 힘들기는 하겠지만 P를 안 배우고 C를 갖다가 넣으면, 왜 P가 있어야지 C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NCR은 그 기호, 다른 기호로 CNR 또는 관료였고 NR 해가지고 그냥 이 풀이법으로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그냥 얘네들도 이거는 외우고 가지만, 묻고 싶은 거는 이거는 나중 가더라도. 그러면 얘네들은 순열을 갖다가 안 배우냐는 거예요. 순열 안 배움? 아니지, 배움. 이응 배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품? 이거 세팅 못 하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순열,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거에서 순서잖아요. 순서 따지고 안 따지고잖아요. 일단 따지고 순서를 안 따지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순서 따지는 거,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푸냐는 거예요. 되셨나요? 즉 순서 따지는 거는 선택권이라는, 선택입니다. 선택. 순서 이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게 원래 순열의 문제풀이 방법이에요. 즉 서로 다른 10명의 학생 중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갖다가 뽑는 경우의 수는요, 회장, 부회장, 총무 자리를, 회장, 여기는 회장 자리, 내가 여기 부르는 애는 회장, 부회장, 총무 해놓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 10명 중에서 뽑을 거니까 회장 여러분들이 선택한다고 해보세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10가지. 다 기회는 균등해야 됩니다. 내가 미운 새끼 빼면 안 돼요. 자, 회장 뽑았어. 이제 부회장 선택권이 몇 개예요? 9개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총무 선택권 몇 개예요? 8개예요. 자, 19, 8 나왔습니다. 더 할까요? 곱할까요? 곱해야죠. 그 이유는 다 엔드긴 한데 그냥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황. 회장으로 그래서 B, 부회장으로 C, 총무로 F가 뽑혔다라고 해보자. 누구한테 전화해라?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우리 반에 회장은 B가 뽑혔고, 그리고잖아요. 즉 19, 8 720인 겁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그냥 선택. 진짜로 너무 중요해요. 즉
이 permutation이라는 방법은 permutation이죠. 이라는 방법은 특히나 10p3이라는 10명 중 3명을 음, 뽑는 이 순서 따지는 permutation이라는 방법은 10p3이어서 19, 8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10, 9, 8을 기호적으로 쓰면은 10p3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진짜예요. 걔네들 NPR을 안 배운다니까. 이게 NPR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NPR의 계산법에 따라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거라면은 걔네들 못 가르치지 모르지. 근데 걔네들은 때려 죽여도 이 기호를 안 써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 수학적 기호 쓸 때도 NPR 이 기호를 못 써요. 이거 기호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NCR도 사실은 없어요. 국제적으로 안 쓰이는 기호예요. 잘 되셨나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10p3이니까 19,8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은 19,8이고 왜? 뭐 때문에? 선택이니까. 순서 따지니까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19,8을 갖다가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걸 갖다가 기호로 쓰면은 10p3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CP3을 갖다가 또 여기 이 NPR의 약속 계산 왜 이걸 세웠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알려주는 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은 10팩토리얼 나누기 7팩토리얼이었던 거니까 19, 8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제발 진짜 이거를 갖다가 잘 이해를 못 하시면은 나중에 이게 힘들어져요. 즉 10p3이니까 이걸로 넘어가서 그 다음 넘어가서 19, 8이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죠? 그냥 19, 8에서 끝내면 돼요. 되셨나요? 여기서 그냥 이것만 하면 되지 굳이 뭐 굳이 그래서 19, 8인데 그걸 갖다가 10p3으로 좀 있어 보이게 적는 건 오케이 인정. 뭐 있어 보이고 싶은 건 알겠으니까 굳이 자 봐봐요 우리가 NPR 계산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NPR 계산할 때 물론 이 식을 외우긴 외워라 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그리고 또 이렇게 풀어야만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외우긴 외워라 근데 우리가 10p3을 갖다가 계산할 때 그래서 10p3을 갖다가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 되셨어요 안 하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하게 되잖아요 이거 안 하잖아. 이렇게 쓰지만은 막상 내가 이렇게 쓰지만은 꼭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닌 것처럼 굳이 내가 CP3이라고 쓰고 이 답을 낼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야. 선택이에요. 앞으로 어떤 문제에서 내가 봤을 때 잠깐만 내가 이 순서로 뽑는 거랑 저 순서로 뽑는 순서 바꿔서 뽑는 거랑 상황이 완전 다르겠네. 아 그러면 얘는 순서 따지겠네. 라고 했으면은 머릿속에서 P나 파이를 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순서 다르겠네. 순서 따져야 되겠네. 선택하자. 이거라는 겁니다. 순서 따지네? 내가 선택하자. 되셨어요? 이거예요. 이걸 꼭 좀 머릿속에 가지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이거는 들으셔도 그만, 안 들으셔도 그만입니다. 그만인 건데, 좀 전에 했었던 팩토리얼. 팩토리얼로 한번 가봅시다. 팩토리얼과 이 퍼뮤테이션을 갖다가 우리가 합쳐보자고요. 합쳐보는데 팩토리얼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n, n-1, n-2 등등등등 3, 2, 1까지 다 곱하는 애겠죠. 그러니까 n에서부터 시작해서 곱하는 숫자의 개수가 몇 개예요? n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얘를 갖다가 n 팩토리얼이라는 이 똑같은 계산 결과를 갖다가 얘로도 볼 수 있는 거지. n, p, n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n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 n개 곱하는 거니까. 그리고 얘를 갖다가 계산해 보시면 왜 n팩 나누기 0팩, 0팩은 또 그거는 이건 약속으로 가야 되겠죠. 되셨나요? 요걸 이렇게 갖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n 팩토리얼을 갖다가 n pn으로 보실 수 있다. 그러면 npn을 갖다가 우리가 글로 바꿔보자고요. 즉 우리가 서로 다른 n명 중 r명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npr이라고 했다라면은 얘를 거꾸로 글로 하면은 n명 중 n명 에이 다 때려치우자. n명 전체를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접목을 해보라고요.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n명을 그냥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구나. 그리고 실제 우리가 npn이라고 두고 난 다음에 그러면 서로 다른 n명 중 n명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순서 따지니까 npn이라고 두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이잖아. n자리, n명을 세우니까 총 n자리가 되게 될 거야. 그리고 첫 번째 자리에 당신이 선택하시라고요. 첫째 자리에 올 사람 선택권 몇 개? n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몇 개? n-1개. 그리고 몇 개? n-2개. 등등등등 어디까지? 1까지 곱해주는 이게 계산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잠깐만. 0 팩토리얼 요거 두 개를 갖다가 바라본다면 왜 얘는 얘였던 거고 얘는 요걸로 표현되는 거고 굳이 그걸 또 한글로 바꾸면 이렇게 되게 되는 거니까. 즉 0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0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예요. 몇 가지일까요? 이거 0가지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0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니까 한 가지죠. 안 세우는 거 한 가지. 되셨나요? 그래서 0 팩토리얼이 1로 가는 게 물론 약속으로서 0 팩토리얼은 1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거는 이제 팩토리얼과 퍼뮤테이션을 갖다가 합쳐서 이렇게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괜찮으세요? 예, 그래서 순열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하기는 빨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천천히 모든 걸 갖다가 다 설명해주면 그게 저 지금 되게 찝찝해요. 조금 빠르게 호흡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좀 생각할 겨를 없이 거의 이거는 현장 학원 속도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갔을 거예요. 갔는데 물론 그것보다는 그래도 좀 느립니다. 느린데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빼먹은 게 있나 조금 찝찝하기는 하지만은 아무튼 엄청 중요합니다. 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퍼뮤테이션 MPR이라는 이 기호에 속박되지 마세요.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어려워지고 확률이 어려워집니다. 순서 따지는 거는 뭐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주제는 교집합과 AND와 곱하기는 같이 간다. 합집합과 OR과 플러스도 같이 간다. 자, 일단 우리는 NPR, 팩토리얼 계산법은 그거는 뭐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되세요. 예, 굳이 이것도,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0 팩이 1인 건 그냥 외워도 되지. 0 팩이 0만 아니면 되는 거지.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다 괜찮은데, NPR. 순서를 따진다라고 하는 거는 NPR 이어서 그 계산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순서를 따지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선택만 하면 된다. 선택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계산이 될 거다. 되셨나요? 그 계산되는 게 답인 거지. NPR이라고 세팅을 하고 그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요 다음 강의인 조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어요.